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성강기 이동 통로인 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이 바닥 면적,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영상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게재한 영상임을 밝혀드립니다. 수정 전 영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공사비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겸용 성강기 샤프트 면적을 정리하다 보니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는 원칙대로 수정한 후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구성 요소에 관하여, 그런 후 면적 관련 용어 세 가지, 즉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에 관하여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엘리베이터 샤프트, 이 부분은 바로 엘리베이터 칼, 이 부분이 바로 성강기 칼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 공간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베이터 칼과 지나다니는 수직 통로를 엘리베이터 샤프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구성도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샤프트라는 겁니다. 제일 위에 오버헤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상부 공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버헤드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계실이 자리 잡고 있는 성강기를 Machine Room Elevator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MR이라고 부르죠. 약자로 MR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계실 없이 이러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성강기를 Machine Room Less Elevator라고 부릅니다. 이때 LESS라는 전미사는 without,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기계실이 없는 성강기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 양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고 내리고 이용하는 자동차를 칼이라고 하듯이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있어 우리가 타고 내리고 하는 공간을 칼이라고 부른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균형추라는 것이 있고요, 카운터 웨이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앞면만 익혀둡시다. 그리고 여기에 가이드 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아래에 피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피트는 완충기나 성강로 하부 공간을 나타내게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첫 번째 내용 정리 마무리 짓고요, 약속대로 두 번째 내용 정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한 화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세 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세 가지 면적 관련 용어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리고 연 면적이라는 것 말입니다. 연 면적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면적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보자마자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이 건축 면적과 관련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만든 그림이 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은 법제처가 제공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확대시켜 보니까 이러한 외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이 있다는 겁니다. 외벽이요. 바로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바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선, 중심선에 해당되겠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바로 이것이 해당되겠죠.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앞으로는 조건에 부합하는 이라는 말로 줄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용 성강기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외가로 8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용 성강기는요, 건축 면적뿐만이 아니라 바닥 면적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용 성강기가 아닌 일반 성강기 샤프트 면적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닥 면적은요, 건축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각 층이 있어야 바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어갈게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이번에도 핵심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용 성강기는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면적뿐만이 아니라 바닥 면적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표시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통 1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과 동일한 결과값을 가지게 되겠죠. 보통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특별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이라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요,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로 구성될 텐데요, 이들 둘 다 분모 자리에는 대지 면적이 차지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건폐율의 경우 분자 자리에는 당연히 건축 면적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퍼센트로 환산하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건폐율 공식이 여기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분자 자리에 지상층 연면적이 자리 잡죠. 라는 것은 지하층 연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퍼센트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번에도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내용에 관한 두 번째 화면 정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두 번째 내용의 두 번째 화면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도면은 바로 콜 관련 도면입니다. 콜이라는 것은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위아래로 달리 말하면 수직 이동을 하는 공간과 관련된 것으로서요. 대표적인 것이 성간기도 있겠고요. 그리고 계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관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콜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 모든 내용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주제에 부합하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면에서 바닥 면적 여기에 제시되어 있죠.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있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에도 바닥 면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 면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1번으로 넘버링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도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A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각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이어갈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상 1층에 1번, 기준층에도 1번, 지상 15층에서 16층에도 1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을 급히 보시는 분들은요, 1번이 성간기 샤프트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산출 근거에 제시되어 있는 치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1층의 경우 1번은 말입니다. 그 치수가 2810 곱하기 2560입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 기준층, 이 경우 기준층은 4층에서 11층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1번은 말입니다. 그 치수가 2810 곱하기 2065입니다. 2810 곱하기 2065입니다. 여기까지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1번은 말입니다. 바로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치수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2810 곱하기 2065로서 말입니다. 이 정도의 치수는요, 일반적으로 16인성 장애인 겸용 이 정도만 적을게요. 성간기 샤프트 면적과 거의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급히 보시는 분들은 1번이 성간기 샤프트 면적으로 오해하기 딱 알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도면과 콜 면적 산출 근거표이죠. 주동은 아파트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동 전체요. 주동 면적 산출 근거표 그리고 평면도를 비교 검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과 함께 비교 검토를 해보면 1번은 계단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오차가 하나 있었네요. 계단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대개의 경우 계단실 옆에 성간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빈 공간,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빈 공간, 기준층의 경우 A라고 표시된 것이 바로 성간기 샤프트와 관련이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추정은 이렇게 딱 맞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규격 부분 확인해 보니까 2830 곱하기 2065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닥 면적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넘버링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합치면은 바닥 면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급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바로 성간기 샤프트 또한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한 1번,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1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법령상으로는 안 됩니다만 말이죠.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칸 가운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 경우에서는 지상 1층 그리고 최고층 부분을 제외하고 기준층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파악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확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층은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A 구역이고요. 전자는 A 구역이고요. 후자는 B 구역입니다. 후자는 B 구역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A 구역은 모두 바닥 면적에 합산됩니다. 합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B 구역의 경우 A로 표시되어 있는 성간기 샤프트 부분은 B 구역에 합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바로 B 구역에 있는 합계가 주동 면적 산출 근거표에 나타난다면은 바로 성간기 샤프트가 옆면적 혹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성간기 샤프트가 바닥 면적이나 옆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즉 산입되지 않은 것, 즉 제외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도면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A부터 F까지가 주동 면적 산출 근거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바로 바닥 면적, 연 면적에서 주동 샤프트 관련 부분이 제외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이 되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테니까 이쯤 해두고 이제 건축 면적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내용 정리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어갑니다. 건축 면적은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A 구역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B 구역을 합치고 그런 다음에 장애인 겸용 성간기 면적은 빼면 되겠죠. 바로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A 부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겸용 성간기 면적을 뺀 결과값이 건축 면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핵심적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내용의 세 번째 화면 정리 이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두 번째 내용의 세 번째 화면 정리 이어갈 텐데요. 여기에는 연면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청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청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말입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요, 네 가지를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 나, 마, 바,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두었습니다. 이쯤 말씀드리고요. 위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외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지하층 면적일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은 지상층의 면적이기 때문에 지하층의 면적은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요. 지상층에 있다 하더라도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그 가운데 있어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쯤 말씀드리죠. 세 번째의 경우 바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건축물에 설치합니다. 그중 하나가 초고층 건축물이고 나머지 하나가 준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초고층 건축물 간단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경우에 있어서 1층은 4m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층수로 볼 때 50층 이상이거나 초고층 건축물은 말이죠. 그럼 높이로 환산할 경우에는 4, 5, 20, 200m 이상의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고층 건축물 이는 층수가 30층 이상, 그럼 높이로 환산할 때는 3, 4, 12, 120m가 되겠죠. 이상인 건축물 중 여기까지가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해야 되겠죠. 즉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런 것 다음에 필요하면은 바로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파악해서 확인만 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마지막 내용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혹은 겸용 성관계 샤프트 면적에 대한 연면적 처리에 있어서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법령 규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실무입니다.
실무에서 법령 규정 그대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법령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장애인 전용 혹은 겸용 성관계의 샤프트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야만 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이 이유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정말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 설계 도서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만약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상이한 경우라면요. 일반적으로 연면적에는 장애인 전용 혹은 겸용 성관계의 샤프트 면적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산정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요, 일부 기사에도 다루고 있고요. 그 URL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등의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들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이 되었죠?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